3살 때부터 영어 에세이를 쓰고 Because people all make to 5살 때부터 수능 특강을 푸는 미친 초딩들이 모인 대치동에서 무려 김희애의 아들이 국제중 시험을 보는데 그 결과는 광탈이었습니다. 꼴찌? 이 와중에 김희애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을 벌이는데요. 그건 바로 외간 남정네와 뽀뽀를 하는 것이었어요. 야, 이것도 뽀뽀를 하는 드러운 드라마. 부부의 세계와 스카이캐슬을 합친 개막장 하이브리드 레전드 드라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결혼 13년차 가정주부 윤설애는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쟁이 사기꾼! 바로 남편 한상진이 자신의 의견은 개무시하고 대치동 이사를 고집해서였는데요. 대치동 가자고! 진심이야? 한상진은 자신의 아들 한결의 성적을 운운하며 윤설애를 들들 볶았죠. 공부기술 거기가 최고라고. 사실 한결은 심각한 천식과 아토피를 앓아왔었는데요. 결이 저거 밤새도록 온몸을 피곤하게 긁어내고 천식으로 기침하다 기절해서 응급실 가고. 그러나 엄마 윤설애의 피나는 노력 끝에 당신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 한결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었어요. 내 손으로 비누 만져서 빨래 입히고 그래서 저만큼 만들어놨는데 이제 겨우 기침도 안 하고 긁지도 않고 축구도 하고 농구도 하는데 그거 감사하지도 않아? 하지만 인간이란 언제나 간사한 존재였으니 이제 좀 편해졌다 싶으니까 슬슬 딴 욕심이 생기지. 부모 앞에서 지역사회 구성원들 앞에서 내 아들 공부 좀 해 어깨 펴고 싶지? 그때부터 남편 한상진과 시댁에서 공부 압박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결이도 이제 공부 좀 시켜라. 네. 그래 이제 건강도 웬만큼 잡혔다면서. 네. 심지어 합격 증서 신우이 한명진의 딸이 국제중에 입학하게 되면서 2011학년도 본교 입학생 선발고사에서 합격하였음을 증명한 남편 한상진의 열등감과 자격지심이 폭발하게 됩니다. 뭐라든 잘할 거야. 뭐 하나 빠지는 게 있어야 말이지. 이에 한상진은 윤설애의 말은 개나 줘버린 채 대치동 이사를 결정해버리고 그리하여 윤설애는 대한민국 교육의 메카 대치동에 입성하게 되죠. 그리고 윤설애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국제중 청명 거기 입시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요. 바로 국제중 진학률 1위 학원 지선학당이었어요. 이달 25일 개강이고요. 하지만 시험에 합격한 아이들만 지선학당에 들어갈 수 있었고 시험 신청하실 거죠? 이에 윤설애는 아들 한결의 시험을 신청합니다. 자, 우선 이거 작성해 주시고요. 하지만 윤설애는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대치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머님? 이에 신우이 한명진은 윤설애를 위해 대치동 엄마들을 소개시켜주기로 합니다. 아가씨랑 만날 거예요. 그리하여 윤설애는 신우이를 만나러 카페로 향하는데요. 죄송해요 늦어서. 그리고 한명진의 친구인 제이슨 엄마 강은주를 만납니다. 제이슨 엄마예요. 아 네. 심지어 강은주의 집은 바로 앞집인 504호였죠. 저 504호예요. 세상에. 그리고 셋은 본격적으로 대치동 교육에 관한 얘기를 나누는데 애들 학교 가고 나면 바로 업무 시작이죠. 정보 교환도 하고 컨설팅도 받고. 좀 그러네요. 결이는 준비 어떻게 해요? 윤설애는 자신이 직접 아들을 가르친다고 얘기해요. 그냥 예상 문제 뽑아서 내가 가르치는데. 언니 엄마가 직접? 네, 뭐 아직은 제가 가르칠만 해서요. 그런데 이 말은 대치동 맘들의 발작 버튼을 눌러버리고 사실 그 학원 시험 신청은 했지만 붙는다 해도 보내는 것까진 생각 안 해봤어요. 이렇게 윤설애는 대치동의 수준을 낮잡아보는 미친 엄마로 찍혀버리죠. 그러시다면 제가 도움드릴 일이 별로 없겠네요. 이에 윤설애는 대치동 엄마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게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런데 이때 누군가 윤설애의 자전거를 뽀려가고 이에 윤설애는 도둑을 쫓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뚜벅이 걸음으로 자전거 탄 도둑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자전거 탄 왕자님이 나타나는데 왕자님은 순식간에 도둑을 쫓아가더니 윤설애의 자전거를 구해와요. 괜찮으세요? 여기요. 심지어 살해도 받지 않고 유유히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연락처라도 좀 살해를 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대치동에서 처음 받아보는 호의에 윤설애의 심장이 요동치는 사이 시간은 흘러 아들의 지선학당 시험날이 다가오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잘해. 편하게 생각하려면 그래도 시험인데 잘 봐야 맛있지. 잠시 후 10시부터 수강생 선발고사를 실시합니다. 어머니들께서는 나가주십시오. 저분이 원장님이신가 봐요. 홍마녀라고들 해. 확실하게 잡아주니까.
그리고 집안의 모든 관심이 한결이의 시험 결과에 쏠리게 되죠. 시험 잘 봤어? 그럭저럭. 그럭저럭이라니. 일로 좀 앉아봐. 저리 학원 시험 발표 오늘 아니니? 좀 있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붙겠지. 진짜 입시도 아니고 학원 시험인데. 그러나 합격자 명단에서 한결의 이름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고 어머, 결이 없네. 그러게. 심지어 한결이는 358명 중에 358등 꼴찌였죠. 꼴찌? 이에 한상진과 윤설애는 아들의 교육 방침을 놓고 대립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자. 국제중 입학. 목표는 그대로 가. 윤설애는 대치동의 교육 방식이 애를 너무 쥐어짠다고 생각하고 일단 시험 문제 자체가 애들을 너무 쥐어짜게 만들잖아. 바로 그 점 말인데 그걸 쥐어짜지 않고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게 당신이 할 일 아닌가? 한상진은 이런 윤설애가 답답하기만 해요. 하버드 필독도서 100권 중에 반 이상 읽었다는 얘기 못 들었나? 하버드 필독도서 읽으면 이해나 해? 이해도 못하면서 호밀밭에 파수꾼 도리안 그리의 초상 안나 까레나 그런 거 읽어야 돼? 해야 되면 해야지. 나도 내 방식에 자신이 없어 이 동네 오긴 왔지만 그런 식으로 애를 잡을 수는 없어. 좁혀지지 않는 의견 차이에 한상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인생? 도전의 연속이야. 저 포도는 시니까 안 따먹겠다. 포기하는 게 습관이 돼버린 그런 인간으로 만들지 않으려면 당신이 꿈꾸는 세상은 결코 오지 않아. 결국 제2차 부부의 전쟁이 발발합니다. 명진이는 일찍이 그걸 간파해서 애를 그렇게 가르친 거고. 결이는 윤재가 아니야. 나도 윤재 엄마가 아니고. 비교 그만해. 자꾸 내 말에 토다는데 나 조금 더 솔직히 아니 그냥 노골말로 할게. 나는 내 아들이 갑이면 좋겠거든. 제발 역전하자. 오늘의 꼴찌 경험이 즐거운 추억이 되게. 어? 윤선혜! 아 정말 열불나서 못 참겠어. 심지어 시댁 식구들도 눈칫밥을 오지게 주며 내가 요즘 저 명진이 시어른하고 골프 약속 잡기가 다 겁이 나요. 혹시나 저 손자 교육 얘기가 나올까봐. 우리도 이런 걱정 해보긴 처음이구나. 아 처음이지? 애비나 얘 키우는 동안 공부 때문에 한 번도 신경 써본 적은 없었어. 한결에게 1:1 과외를 붙이라고 강요하죠. 그 저 윤재 시험 준비 시켜주던 그 선생 당장 결의엠에 연결해줘. 이에 윤설애는 노빠꾸로 홍지선을 찾아가지만 홍지선 원장님 좀 뵈러 왔는데요. 여기 입시반 시험 봤던 한결 엄마예요. 약속하셨나요? 아니요. 그러면 대기자 명단에 올려드릴게요. 대치동 1타 강사 홍지선은 4월 달까지는 다 차 있어요, 상담이. 역시나 만나주질 않습니다. 여기서 예약한 거 이외에는 시간을 내드릴 수가 없네요. 청탁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윤설애는 점점 더 시댁에서 미운 털이 박히게 되죠. 애 실력이 오죽했으면. 왜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얘가 소개를 했으면 웬만하면 받아줄 텐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홍 선생이. 내 입만 부끄럽게 됐어요. 그러자 윤설애는 기가 막힌 방법을 하나 생각해내는데 바로 홍지선을 스토킹하는 거였습니다. 거기다가 윤설애는 빨개 벗고 목욕탕까지 따라가는 집념을 보이죠. 어머! 저, 홍 선생님! 이렇게 미친 근성의 엄마 윤설애는 저, 한결 엄마예요! 꼴찌로 떨어진. 끝내 홍지선과의 개인 면담 시간을 얻어내요. 이렇게나마 기회를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에 윤설애는 6개월치 과외비를 냅다 선불로 땡겨버리고 6개월치 수업료예요. 최선을 다해 홍지선의 동정심을 자극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가진 전부예요. 그게 어떤 돈인지는 이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홍지선은 전형적인 이성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사연까지 알아야 하나요? 결국 윤설애의 작전은 실패로 돌아가는데요. 이에 윤설애가 마지막까지 예의를 지키려는 그때 고마웠습니다. 제 스케줄에 맞출 수 있겠어요? 밀당의 귀재 홍지선이 윤설애를 붙잡습니다. 제가 시키는 건 다 해야 하고요. 제가 자비심이 넘쳐서도 아니고 한가해서도 아니에요. 사실 홍지선은 선생으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다른 물에서 놀다 온 애를 한번 가르쳐보고 싶은 거지. 이렇게 한결은 홍지선에게 1:1 과외를 거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선생님은 결의 생각을 듣고 싶은데. 편리한 물건들을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환경을 파괴하는 물질이 많이 발생해서요. 프레온가스 같은 거. 그렇지.
역시 한결장. 끝내 떨어졌던 국제중 입시반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사 오자마자 치과부터 갔어야 하는 건데. 그런데 그날 밤 한결이의 이가 흔들리고 내일 학교 끝나고 바로 치과 가자. 그리하여 윤설애는 한결을 데리고 치과에 갑니다. 할 수 있어? 그러나 치과가 무서웠던 한결은 의사 선생님한테 대가리 어퍼컷을 날리고 그대로 의사 선생님 쌍코피를 터뜨려 버려요. 안 웃어도 돼. 이거 원래 이거 웃긴 거잖아 이거. 쌍코피.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의 이름은 김태호. 자전건?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윤설애의 자전거를 구해줬던 자전거 탄 왕자님이었습니다. 어머. 이날 이후로 윤설애에게 자꾸 이상한 일이 생기는데요. 바로 치과 의사 김태호와 자꾸만 마주치는 거였습니다. 바쁘신가 봐요? 네, 좀 그러나 윤설애는 그냥 치과 진료에 대해 물어보는데 임플란트라는 거요. 많이 아픈가요? 하지만 김태호도 윤설애가 자꾸만 눈에 밟히고 있었죠. 그리고 윤설애가 아들과 다시 치과를 찾은 그날 됐다. 잘 붙었어. 김태호는 윤설애에게 임플란트 받을 엄마를 모셔오라고 하는데요. 지난번에 바쁘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임플란트. 그러나 윤설애는 엄마를 데리고 올 수 없었습니다. 요양원에 계세요. 참을미를 심하게 하셔서 모시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자 윤설애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김태호는 바짝 땡기는데요. 자신이 직접 가겠다고 말해요. 첫째, 셋째 금요일이 휴무예요. 출장 진료 가능합니다. 이렇게 둘은 요양원까지 함께 가게 되고 늘 쓰는 기구 몇 개 챙겨놨어요. 그런데 이때 저기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요. 윤설애는 자신의 치부와도 같은 비밀을 하나 밝힙니다. 아무도 알아보질 못하세요. 치매, 순떼쟁이, 변덕쟁이, 어린애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나 윤설애의 걱정과는 달리 김태호는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요. 경험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자, 이건 거울입니다. 그리고 김태호는 윤설애의 엄마를 아기 다루듯 치료해준 뒤 차트에도 나와 있던데 아직 뿌리가 좀 살아 있어요. 이렇게 조금 남은 뿌리에 이렇게 보형물을 이렇게 덧대는 거죠. 예. 함께 산책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엄마도 기분 좋지? 하지만 치매에 걸린 윤설애의 엄마가 난동을 피우는데요. 싫어 더 갈 거야. 그러자 둘은 온통 진흙투성이가 되어버리죠. 이에 윤설애는 김태호에게 엄청난 미안함을 느껴요. 오늘 정말 고맙습니다. 많이 죄송하고요. 그러나 김태호는 제가 미안해요. 되려 본인이 윤설애에게 사과를 건넵니다. 설혜 씨가 많이 힘들겠다 짐작을 하겠는데 그 심정을 제가 다 알 수 없다 생각하니까. 이런 김태호의 다정한 말 한마디에 지금까지 억눌러왔던 서러움이 터져버리고 김태호는 이런 윤설애가 안쓰러워 미칠 것 같았죠. 설상가상으로 둘은 바로 눈앞에서 배를 놓쳐버립니다. 결국 둘은 차를 버린 채 짐만 챙겨서 작은 통통배를 타고 가야 하는 상황. 통배 빌렸어요.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는 않았는데요. 미친 듯이 파도가 치는 바람에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에 김태호는 넘어지면서 둘의 거리가 미친 듯이 가까워집니다. 이 와중에 배는 육지에 도착하고 나왔어요. 아 예. 아니요, 주세요. 그런데 이때 진짜 별일이네요. 김태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윤설애를 끌어안아요. 이에 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인 윤설애는 바로 키스를 갈겨버립니다. 야, 이것도 뽀뽀를 하는 더러운 영화. 드라마. 격정적인 키스를 마친 후 둘은 집으로 돌아가고 윤설애는 도망치듯이 자리를 피해버리죠. 그리고 윤설애는 김태호를 찾아가 아 예. 어서 오세요. 어젯밤 일을 없었던 일로 퉁치자고 합니다. 어제 그 일은요. 별일이 아니면 좋겠어요. 그리고 김태호를 피해 다니기 시작해요. 됐어. 이걸로 끝. 그러나 김태호를 완벽하게 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으니 바로 김태호가 섬에 두고 온 차를 찾으러 가면서 또 오셨어요? 예. 차를 두고 왔었거든요. 윤설애의 시계를 받아온 것이었습니다. 이런 거 흘리고 다니면 못 써.
그럼요. 못 쓰죠. 이에 김태호는 시계를 핑계로 윤설애에게 연락을 하죠. 온 김에 어머님 한 번 더 뵙습니다. 여기다 뭘 두고 가셨더군요. 전해드릴게요. 지금 출발합니다. 가면서 또 연락하겠습니다. 하지만 윤설애는 남편 한상진의 첫 방송 축하 파티를 준비 중이었어요. 전세값이 오르는 이유는 이에 윤설애는 이성을 붙잡으며 거절 문자를 보내려고 하지만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윤설애의 본능은 자꾸만 김태호를 원했습니다. 결국 나 잠깐 나갔다 올게요. 윤설애는 이상한 핑계를 댄 채 김태호를 만나러 가죠. 급히 살 게 있어서요. 겨울이 내일 학교 준비물도 있고. 아침에 학교 가면서 사면 되지 않나? 그때는 애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고 이에 윤설애는 우산을 사서 아들이 있는 학당으로 향해요. 15분쯤 걸립니다. 그리고 학당에서 나오는 일타 강사 홍지성과 제이슨맘 강은주를 마주하죠. 오셨어요? 네. 그러자 홍지선은 한결이의 공부 상담을 하자고 하는데요. 마침 잘 됐네요. 얘기 좀 하세요. 재훈 어머니도 같이. 그러나 윤설애는 바쁘다며 말을 얼버무린뒤 제가 지금 급한 볼 일이 있는데 내일 뵈면 안 될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김태호를 만나러 갑니다. 그랬어요? 하지만 보는 눈이 너무나 많은 상황. 아무래도 차에 타는 게 좋겠네요. 이에 김태호는 기다렸다는 듯이 차를 몰고 동네를 빠져나가요. 조금만 밖으로 나갈게요. 네? 한결. 엄마가 우산 주고 가셨어. 감사합니다. 결국 아들까지도 두고 온 윤설애. 저 미쳤어요. 미쳤다고요, 제가. 그러나 윤설애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길 수 없었죠. 집에 시댁 식구들 다 와 있는데 거짓말하고 나왔어요. 어떻게든 김태호 씨 만나고 싶어서요. 이에 김태호는 노빠꾸로 키스를 갈겨버립니다. 이렇게 둘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게 되지만 여기서 내릴게요. 샘문 있어요. 예.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쉽게 말을 꺼낼 수 없었는데요. 어둡지 않나요? 뒷길인데. 괜찮아요. 자, 그럼 이때 저 김태호가 덤덤히 자신의 진심을 고백합니다. 이 마음 다 지켜내고 싶어요. 사실 김태호는 오래전에 윤설애를 마주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설혜 씨 처음 본 게 언제인 줄 아세요? 김태호는 샛노란색의 우비를 입은 윤설애에게 첫눈에 반했고 이제야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던 겁니다. 제가 많이 조심하겠습니다. 설혜 씨 난처하지 않게요. 김태호의 절절한 고백과도 같은 부탁에 윤설애는 차마 김태호를 거절할 수 없었죠. 그러나 웃기는 여자네. 하필 신우이 한명진이 차에서 내리는 윤설애를 목격해요. 이에 한명진은 윤설애가 내렸던 차를 미행하기 시작하고 같은 아파트잖아. 결국 김태호의 집 주소까지 알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한명진은 곧장 강은주를 만난 뒤 결이 엄마 뭐 있구나. 남자 문제인가 봐. 윤설애의 외도 사실을 떠들며 강은주에게 부탁 하나를 합니다. 너 혹시 그런데 아니? 여염집 여자가 이런 말 입에 담긴 뭐하지만 미행 그런 거 급히 좀 알아봐 줄 수 있니? 브로코브로? 이렇게 한명진과 강은주는 뜻하지 않는 동맹을 맺게 되죠. 우선 사실관계 확인부터. 그리하여 이 둘은 윤설애에게 흥신소 직원을 붙입니다. 송금했고요. 네. 지금 집에 있는데 곧 나간답니다. 서두르세요. 한편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윤설애는 유도장에서 홍지성과 상담 중인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내빼십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좀 보자는데. 홍지성과 윤설애가 유도장에서 만난 데엔 다 이유가 있었으니 사실 한결이는 국제중 입시반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다르게 푼 사람. 한결 말해봐. 오전 공부 시간, 오후 공부 시간을 구해서 더했어요. 그러면 시간 하나 더 만들어야 되잖아. 사교육 범벅인 대치동 아이들은 한결이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풀 때마다 한결이를 무시했고 한결은 시간이 남아 돈대. 시간 뺄셈에 자신이 없구나. 나도 제한 시간 안에 풀었어. 이에 홍지선이 싸움을 중재하게 되면서 진도가 밀리는 상황이 발생했죠. 너희들 전부 내 수업 진행 방해했다. 벌칙 2조.
벌칙이죠. 그러자 대치동맘들은 모든 원인을 한결이 탓으로 돌려버려요. 얘기 들으셨어요? 그대 가이 때문에 진도를 못 나갔다고 하거든요. 잘 좀 챙기세요. 선생님, 이에 윤설애는 홍지선에게 긴급 상담을 요청했는데요. 10분만 면담을 좀. 홍지선은 엄마의 멘탈부터 강해져야 한다며 윤설애에게 유도를 시켰고 엄마부터 강건해줘야죠. 그래야 버팁니다, 이 동네. 이렇게 유도장에서 학부모 상담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죠.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결의 문제 말씀드리죠. 다른 과목 선생님들 의견을 다 종합해봤는데 하지만 홍지선은 한결이의 가능성을 보며 윤설애의 방목 교육을 칭찬하고 전 오히려 신선하게 봐요. 특히 논술은 탁월해요. 판에 박힌 서술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기주도적 독서로 축적된 간접 경험을 바탕으로 아주 편하게 간결하게 씁니다. 그건 그동안 결의 어머니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늘 아이와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사고력을 키워준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한결이 맞춤형 공부 방법을 추천해 주는데요. 기출문제 오답노트 만드세요.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느냐? 결이더러 네가 아는 걸 엄마한테 가르쳐봐라 그러세요. 결의 단점이 뭐든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헤맨다는 거니까요. 맞아요. 미련할 정도로. 엄마한테 설명하는 동안 정리가 됩니다. 지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그 방법이 효과가 있으려면 엄마가 미리 공부해야 돼요. 홍지선의 격려에 윤설애의 마음이 놓이려는 찰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그게 다예요. 김태호에게서 문자가 와요. 1시 잠실 선착장. 이에 윤설애의 마음이 다시 한번 요동치는데 그러자 홍지선의 예리한 질문. 결의 어머니한테 애 문제 이상 중요하고 급한 게 뭐죠? 윤설애는 그만 은밀한 비밀을 술술 불어버립니다. 어떤 남자분 때문에.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선생님 아시다시피 제가 이 동네 와가지고 아주 그냥 숨이 막힐 지경으로 지내고 있는데 그 사람 만나니까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아서요. 남편이랑 너무나 다른 사람이라 그런지 저도 모르게 겁이 나 죽겠는데 거절을 못하겠잖아요. 그러나 홍지선은 바보같이 순수한 윤설애가 싫지 않았어요. 윤설애 씨, 대체 뭘 믿고 저한테 다 부시나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비밀을 공유하자 홍지선과 윤설애는 친자매 같은 사이가 됩니다. 걱정도 좀 되고. 선생님,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친구 먹자는 거죠. 그러자 기분이 좋아진 윤설애가 홍지선에게 귀염을 떠는 사이 그러니까 저를 찍으신 거네요? 잘하셨어요. 저 은근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김태호는 자꾸만 윤설애를 독촉하고 문자 못 보셨나요? 아니면 곤란하신지. 이에 고민하던 윤설애는 결국 김태호를 한 번 더 만나기로 합니다. 1시에 봬요. 윤설애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떨리고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윤설애는 김태호를 만나러 가는데요. 이런 윤설애를 감시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한명진이 붙인 흥신소 직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윤설애는 타이타닉 뺨치는 데이트를 조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윤설애는 마치 처음 데이트를 해본 사람처럼 버벅거렸죠. 그리고 김태호는 윤설애의 이런 순수한 모습에 이 와중에 배가 고프다는 게 참... 드세요. 끝없이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때 윤설애가 뜬금없이 고라니 얘기를 꺼내요. 고라니 아니에요? 이렇게 여타 대치동 엄마들과 달리 때묻지 않은 윤설애는 그러게요. 헤엄쳐 왔나? 김태호의 마음에 자꾸만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네. 윤설애도 김태호와의 시간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럴게요. 중간 시험 끝나고. 예. 되려 깨고 싶지 않은 꿈만 같았죠. 즐거웠어요.
편안했고요. 그러나 윤설애는 현실로 돌아와야만 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한강 양화지구 선유도 공원에 귀한 방문객이 나타났습니다. 산과들에 서식하는 고라니가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이에 윤설애는 김태호에게 문자를 보내고 고라니 맞아요. 8시 뉴스 보세요. 이렇게 둘만의 비밀이 또 하나 생기게 돼요. 하지만 이렇게 다정한 김태호와는 달리 남편 한상진은 이를 핑계로 떡이 되도록 술을 마시고 심지어 이름 뭐라고? 알지 마봐. 술에 취해 윤설애를 없어 여자 취급하는 몹쓸 짓까지 해버리는데요. 야, 너 오빠 미치? 이렇게 윤설애는 점점 더 한상진에게 상처를 받게 되죠. 여튼 시간은 흘러 한결이의 중간고사 날이 다가오고 홍지선의 수업과 윤설애의 서포트를 받은 한결이는 무려 1등을 거머쥐는 쾌거를 달성해냅니다. 이에 홍지선은 윤설애와 한결이에게 깜짝 제안을 하나 하는데요. 제가 상을 줄게요. 바로 가족끼리 함께 캠핑을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의 가족이 같이 가면 더 좋고요. 그리하여 윤설애의 가족은 홍지선의 캠핑장으로 향하게 되죠. 그러나 한상진은 캠핑이 사서 고생하는 일이라 생각했고 이것도 자연훼손이야. 이렇게 외진 데다가 오토 캠핑장을 만들면 안 돼요. 이에 끊임없이 불평불만을 내뱉어요. 게다가 전화까지 안 되면 난 더 곤란하지. 언제 급한 연락이 올지 모르는데. 이번 주말은 헌납하겠다며 결이 축하도 해줄게요. 하지만 한상진의 불평과는 다르게 윤설애네 가족은 캠핑장에 무사히 도착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이에 윤설애네 가족은 홍지선과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김보름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빠는 지금 밥하세요. 여긴 한결이야. 결이 오빠. 안녕. 그리고 이들은 홍지선의 가이드에 따라 캠핑장으로 향해요. 결이 성격 때문에 기분이 좋긴 좋은지 저렇게 드물없이 하네요. 일생에 안 해본 일이. 윤설애는 홍지선과 마치 친구가 된 듯한 느낌이 좋았고 홍지선 또한 윤설애를 놀릴 정도로 둘은 점점 더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나한테 했던 얘기 신경 쓰지 마요. 나 다 까먹었으니까. 대적심과 선생님한테 털어놨죠. 다 까먹어주겠다니까. 실은 한 번 더 만났어요. 에? 그러나 엄마, 보름이네 아빠. 이런 윤설애의 행복이 산산조각이 나버리는데 저 귀한 치과 다니거든요. 거기 이 아빠네잖아. 네? 그렇습니다. 윤설애의 자전거 왕자님 치과의사 김태호는 여기요. 고맙습니다. 자전거? 안녕하십니까? 바로 홍지선의 남편이었던 거예요. 반갑습니다. 한상진입니다. 그리고 윤설애는 이 현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필 친자매 같던 홍지선의 남편과 바람을 피고 있었다니. 이에 윤설애는 밀려드는 죄책감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이에 윤설애는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알 수 없게 되고 저도 대치동 들어가기 겁이 났어요. 그저 꾸역꾸역 밥을 밀어넣을 뿐이었습니다. 저랑 결이 엄마가 설거지는 할 테니까요. 두 분은 장작 패시죠? 심지어 이 와중에 홍지선은 어디 아파요? 뭐 얼굴이 하얘. 땀도 막 나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윤설애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나 소화도 잘 듣는 거 있어. 이에 윤설애의 죄책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결국 윤설애는 단단히 체해버리고 말죠. 선생님 미안해서 아유 미안하긴 몸이 아픈데 한잠 자면 나아요. 푹 덮고 자요. 뭐 필요한 건? 괜찮아요. 이렇게 가족 더블 캠핑은 허무하게 끝나버리고 말아요. 이 와중에 한상진은 오로지 자신의 편의가 중요한 사람이었는데요. 아유 귀찮아. 랜턴 꺼야지. 끌 줄 모르는데. 알았어, 내가 끌게. 이에 윤설애의 아픔은 안중에도 없고 코를 골며 잠들기 바빴습니다. 그리하여 윤설애는 아픈 몸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는데 하필 김태호와 딱 마주치고 맙니다. 알아요. 아는데 잘 가서 자려고요. 저 소리가 좀 커서요. 전 아프면 꼭 자야만 해서. 이에 김태호는 결국 윤설애의 옆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때 하필이면 이 모습을 홍지선에게 들키고 마는데요. 이에 윤설애가 다급히 뛰쳐나가려 하지만
그냥 있어요. 봤어요. 아주 봤어요. 우정이 다 믿고 있던 사람을 배신한 거잖아요. 속인 거잖아요. 김태호는 되려 모든 걸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말하죠. 변명을 하던 빌던 내가 해요. 내가 헛것을 본 거면 좋겠어요. 하지만 윤설의 걱정과는 다르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가슴 운동 하나 둘셋 넷. 이상하게도 홍지선은 평소와 같이 윤설애를 대할 뿐이었습니다. 좀 어때요? 괜찮. 어느새 밥을 아니 좀 일찍 했어요. 이에 윤설애는 혹시 홍지선이 못 본 게 아닐까 하는 기대를 해보는데요. 산책 잘했어. 아침 먹자. 그러나 홍지선은 호락호락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결이가 청명학교 분야 마녀는 결이 엄마한테 달려 있으니까 분발하시라는 뜻으로 제가 한번 안아드릴게요. 그리고 홍지선은 윤설애에게 나지막히 경고를 날리죠. 나 결이 엄마 뭐지 좋아하는 거 알죠? 조심하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선생님.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십시오. 조심해서 네. 가세요. 네, 가세요. 안녕. 네, 가세요. 들어가세요. 일로 와 우리. 이렇게 살얼음판 같던 캠핑이 끝나고 윤설애는 더 이상 김태호를 만나면 안 된다는 것을 뼛속 깊이 체감해요. 같은 시각 홍지선 또한 마음을 다잡고 있었는데요. 왜 왔는데? 방음이 잘 돼 있어서. 김태호. 홍지선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보지만 화는 풀리지 않고 이거 말로마! 둘이 너무나 평범하게 자고 있는 거 보는 순간 나 그냥 쓰러지는 줄 알았다. 심지어 홍지선을 더 미치게 만든 것은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김태호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이 달라서 너무 좋다는 남자가 바로 내 남편이잖아. 날 나쁜 남자. 김태호의 침묵은 사실상 불륜을 인정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홍지선은 여전히 김태호를 사랑하고 있었고 이에 홍지선은 이현 씨를 그냥 무시해버리기로 합니다. 당신 아무 일 없어. 그냥 하던 대로 운동하고 결이 가르칠 거야. 그러나 네. 보름이한테 전해주세요. 이게 뭐야? 놀러 갔을 때 보름이랑. 와우. 엄마 집에 계시니? 아니요, 외할머니한테 가셨어요. 그럼 결이 혼자 간식 챙겨 먹고 왔어? 아니요, 이모가. 김태호가 말한 것들은 전부 윤설애와 함께한 것이었고 엄마 늦으신다고 배 타고 가는 데라. 외가댁이 어딘데? 외가댁 아니고 요양원이에요, 상모도. 지금 여기 성마도거든? 근데 배를 놓쳤어. 쌤통. 아유, 좋은 일도 정도껏 하란 뜻인가 보다. 결아, 수업 들어가야지. 네, 이건 잘 전할게. 결이 오빠 특별 선물이라고. 고맙습니다. 이에 홍지선은 무너져가는 마음들을 꾸역꾸역 지켜내야만 했죠. 그럴 때마다 홍지선은 혼자 유도를 하며 마음을 다잡아요. 그럼에도 구불하고 홍지선은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편 윤설애는 싱숭생숭한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엄마를 찾아가는데요. 엄마한테가 그냥 그러나 윤설애의 엄마를 먼저 찾아온 사람이 있었으니 오시는 날이 아닌데 오셨더라고요. 아침 일찍. 바로 김태호였습니다. 그날 소낙비가 왔어요. 김태호는 윤설애의 엄마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기 시작해요. 설혜신 비옷을 꺼내봤습니다. 자전거를 찾아주고 치과에서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렇게 좋아하게 됐죠. 아주 많이요. 김태호는 윤설애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윤설애를 사랑했고 매일매일 꼭 해야 하는 일이 있고 죽을 힘을 다해서 조심하지 않으면 인생 정말 위험한 거 다 알면서도요. 그런데도 누가 저한테 벌 다 받고 다 내주고 그 여자가 어딜 테냐 묻는다면 김태호는 훨씬 더 윤설애를 가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겠다고 할 것만 같습니다. 이런 김태호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전 이런데 설혜 씨는 아니라고 할까 봐. 오로지 윤설애뿐이었죠. 어쩌면 무엇보다 그게 제일 두려운 것 같아요. 설혜 씨가 이 일을 부인하면 이런 내 마음을 나 혼자 어떻게 해야 하나. 제가 너무 유치하고 나쁘죠. 이렇게 큰 사고를 내놓고 나만 생각한다는 게. 네 애인 왔잖아. 윤설애는 김태호의 이런 절절한 고백을 듣고 도망치지만 이내 김태호에게 잡히고 맙니다.
이렇게 윤설애는 김태호 앞에서 속절없이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윤설애의 머릿속에선 자꾸만 김태호의 고백이 서라운드로 재생되는데 그 여자 어딜 테냐 묻는다면 그러겠다고 할 것만 같습니다. 심지어 김태호가 향한 곳은 선착장이 아닌 펜션이었죠. 들어가서 얘기해요. 몇 시간까지? 윤설애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밖은 좀 춥고 차는 너무 답답해요. 김태호의 얼굴만 보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상해요. 그래도 내리세요. 결국 윤설애는 펜션 안까지 들어와 버려요. 그러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 나가려 하는데요. 하지만 김태호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잠에 들고 맙니다. 시간은 흘러 밤이 되어버리고 몇 시예요? 오늘은 배 안 놓쳐요. 그래도 설혜 씨. 김태호는 급하게 돌아가려는 윤설애를 막아세워요. 설혜 씨가 많이 탈진한 것 같고 아프면 자야 된다고 했던 게 생각나서. 윤설애는 이런 김태호가 원망스럽습니다. 나 좀 징그럽지 않나요? 이 상황에 잔다는 게. 김태호는 여전히 다정했고 끝내 윤설애의 마음을 흔들고 말아요. 징그러운 게 아니고요.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이건 뭘까요? 안 만난다고 죽거나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아니 그 반대잖아요. 외려 계속 만나면 죽는 거잖아요. 망하는 거잖아요, 둘 다. 나도 아직 몰라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라. 결국 윤설애는 김태호와 함께 저녁을 먹고 맙니다. 그러나 아무리 김태호가 윤설애에게 다정한 환상을 보여준다 해도 어제 걱정이 돼서 뒤따라가 봤어요. 윤설애가 살고 있는 곳은 살벌한 대치동의 아파트였어요. 네, 선생님. 몸이 아주 불편하세요? 운동 나 혼자 하려니 심심하던데. 그새 같이 하는 게 익숙해졌나 봐요. 영 뻘쭘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윤설애는 정신이 번쩍 들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게 제가요. 홍지선은 아무렇지도 않게 윤설애를 대했고 언제까지 아프실 거예요? 오늘 어머니 모임엔 나올 수 있어요? 저기 선생님 다시 바로 전화 드릴게요. 이런 홍지선의 행동에 윤설애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에 윤설애는 김태호에게 홍지선을 찾아가 모든 걸 사과하겠다고 말하죠. 아 예. 아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저 홍 선생 찾아가 빌 거거든요. 서로 다 알면서 전혀 내색 없이 이전처럼 지낼 수는 없어요. 결이 쫓아낼까 걱정되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뻔뻔할 수는 없어요.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아요. 근데 나 먼저 만나세요. 그리하여 윤설애는 홍지선을 만나러 가는데 그러나 김태호가 윤설애를 막아서고 저랑 먼저 얘기하자고요. 윤설애는 깨닫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이건 밥도 아니고 공기도 아니에요. 없어도 너끈 살아요. 이제는 정말 현실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엄살 피우지 말고 그냥 살아야죠. 내 욕심 때문에 남을 가슴 아프게 하면 안 되니까. 게다가 제 아들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사람을. 아니 그거 다 떠나서 저를 친구로 대해줬어요. 이렇게 윤설애는 김태호의 마지막 말도 듣지 않은 채 떠나가 버려요. 이만 가볼게요. 내 얘기 안 들을 겁니까? 네. 이거 진짜야. 여기서 끝. 그리고 윤설애는 다짐한 대로 홍지선을 찾아가 모든 것을 고백합니다. 제가 크게 잘못했어요.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둘 다 이럴 짓을 했어요. 전적으로 제가 분별이 없어서 생긴 일이고요. 윤설애는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은 채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전하죠. 결이 대하기 불편하시다면 곧만 보내야죠. 그동안 결이 좋은 점 봐주시고 격려해 주신 것만으로도 평생 잊지 못할 일이에요. 근데 말이 진실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한편 대학 선배와 소주를 빨고 있는 한상진. 바로 이때 김태호가 식당 안으로 들어오고 김태호. 그렇습니다. 한상진의 대학 선배는 김태호의 지인이었던 겁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되냐?
한상진의 대학 선배는 김태우의 겹지인이었던 겁니다. 선생은 무슨 내 후배면 네 후배지. 이렇게 셋의 술자리가 시작되죠. 여기 잔 하나 더. 네. 그런데 내 아들놈 한결. 그런만 잘 된다면. 네가 그러고도 기자야? 술에 만취한 한상진이 선배에게 막말을 뱉기 시작해요. 애 공부만 잘 시켜준다면 마누라가 바람을. 그러자 눈깔이 돌아간 선배는 한상진에게 알콜 싸대기를 후려버립니다. 너 인마 친구도 아니야 인마. 그리고 꽐라 한상진을 버리고 그냥 집에 가버려요. 너 나한테 연락하지 마. 알았어? 이 나쁜 자식 저거. 결국 김태호는 꽐라 한상진을 데리고 윤설애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러나 윤설애는 김태호를 외면하고 이제 됐어요. 이만 가보세요. 이에 김태호도 그냥 윤설애의 집을 빠져나가요. 잘 있어라.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윤설애는 한상진의 옷을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이때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바로 윤설애의 폰이 복제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한상진의 옷에서 떨어진 폰은 자신의 폰과 동시에 울리며 같은 화면을 띄우고 있었어요. 그 순간 윤설애는 알아차립니다. 한상진이 자신의 외도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요. 비로소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 생각했는데 윤설애는 이 생각이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에 멘탈이 단단히 부서진 윤설애는 김태호에게 전화를 하기 시작하는데 설애씨. 과연 윤설애는 술주정뱅이 남편을 버리고 치과의사 김태호와 짝짝꿍할 수 있을까요? 알아요. 결이 아빠가. 그리고 한상진이 숨기고 있는 한방은 무엇일까요? 잘 됐네요. 제가 만날게요. 만나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드라마 아내의 자격. 완벽한 가정주부로 살아가던 윤설애가 대치동에 입성하게 되고 우연히 다정다감한 치과의사 김태호를 만나게 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금지된 사랑을 이어가는 정통 불륜 드라마인데요. 저는 일타 강사 홍지선의 불륜 대처법이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나 결이 엄마 무지 좋아하는 거 알죠? 와, 머리끄댕이 잡고 욕해도 모자를 파네. 웃으면서 안아주는데 불륜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게 또 드라마다 보니까 윤설애와 김태호가 다시 연결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잘 됐네요. 야, 근데 이거 한상진의 한방이 또 기대되는데요. 저는 홍지성과 한상진의 맞불 작전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저질적인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진짜 이러면 대박인데. 여튼 다음 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아빠! 그래서 구불이 본격 불륜 멜로 드라마 아내의 자격 1화부터 6화까지 작정하고 핥아봤으니까요. 리뷰 보고 재밌으셨다면 고정 댓글에서 출처 확인하시고 한번 정주행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리뷰로 다시 찾아뵐게요. 구린이들 쿡쿡 깎까? 응? 아직 안 갔어? 다음 영상도 보고 가세요. 구독, 좋아요, 멍멍. 구독 2번 누르면 안 돼. 앙.